안 누르면 난리 난다. 그래서 딱 왔는데 비디오 딱 상태다. 그건 진짜 노답이야. 차라리 슬로우 모션 이게 나아. 슬로우모션 노답이야. 아니야, 그거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도 그냥 일반 비디오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했잖아. 오, 타임랩스로 지금. 타임랩스도 이제 상관없어. 못 살리잖아요. 타임랩스는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하고 타임랩스 둘 다 살릴 수 있어. 그냥 찍히는 걸로 살릴 수 있어. 근데 안 찍은 건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 좀 진행할게요. 힘든 상황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주절 떠들다가 10분 됐거든. 선생님들이 옛날 교복 같아요. 구한만? 지우개 안 가져오면 저 이제 아버지 세대 때 그거 이렇게 생겼어. 저랑 이제 아버지랑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다 똑같은 데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졸업이 80 몇 회야. 진짜 구한말 맞습니다. 질문 좀 받아볼게요. 여기 47페이지 갈 거고 좀 짜잘짜잘한 거는 내가 좀 시간 줄 테니까 짜잘짜잘한 거는 좀 이따가 시간 줄 때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했으면 좋겠고 좀 큼직큼직한 거 이거는 내가 모르니까 다 모를 것이다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만 좀 질문해봐. 큼직큼직한 거. 네, 47페이지 없죠? 막 동공 막 치지. 난 많은데 막 48페이지로 갈게요. 316. 300 16. 16. 와, 글씨도 왜 이렇게 어색하지? 319번? 319번? 허들증 선생님 것 같아. 320. 320번. 이 팔목이 힘이 안 들어. 15번. 어? 300. 15번. 15번? 반응이 똑바로 되네. 위에서 내려서 안 돼요? 진짜 불편하다. 아, 이거 지우는. 아, 진짜. 진짜 불편하다. 오늘 이렇게 이상한 거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또 넘어갈게. 50대 뭐야? 아, 갑자기 뭐 있는데? 하세요. 320. 아, 26. 320. 24요. 324. 25, 27. 그냥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아예요? 네. 그 23번 여기 밑에는 그냥 다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23번, 24번, 25번도 해야 돼. 21, 22를 해주세요. 그게 시간 너무 짜요. 그래? 알았어. 일단 하자. 여기부터 일단 끝낼게. 여기. 한바탕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고 15분부터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를 갖다 보자. 일단 첫 번째 써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일단 이제 떠올려야 되는 것은 그 명제부터 떠올려야지. 일단 첫 번째 그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니까 배우면서 딱 떠올리고 불연속이면은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아.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연속인 건 다 일단 쳐내야 되겠죠. 어차피 미분 불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좀 따져보는 거야. 1번은 상수함수니까 연속.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주의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함수 자체가 실수직 상수함수잖아요. 1번부터 좀 테스트를 할게요. 1번은 상수함수니까 일단 이제 연속을 만들고 얘는 이제 연속을 만듭니다. 두 번째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x값 자체가 정의역이 실수예요, 그죠? 그럼 실수의 어떤 성질에다가 쓴다라고 치면은
그냥 이제 이걸 x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연속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3번은 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너무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 절대값 푸는 거 못하면 일단 이제 답이 없고 그 이제 절대값 들어가 있는 안쪽에 시계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얘는 이게 x분의 x가 나오던지 아니면 x분의 마이너스 x가 나오던지 둘 중 하나인데 그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면 그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시계값의 부호에 따라서죠. 그러니까 x가 이제 양수일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여기다 같이 분모할게. 그럼 얘는 이제 상수함수 1로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불연속입니다. 그죠? 맞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계단형으로 생겼지?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맞지? 불연속이니까 얘 알려야 돼. 미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정답 후보는 이제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문제를 좀 끝까지 내가 안 읽었어. 그러니까 x는 0이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 연속을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를 보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쓰는 게 아니지. 둘 다 보여야 되는 거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미분 가능성만 따질 때는 일단은 불연속 체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속을 보인 다음에 미분이 되지 않아를 보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연속을 확인한다고 해서 미분 가능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미분 가능을 이제 확인한다고 해서 연속만 보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0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찾으면 말이 안 되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미분 그 불연속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x는 연속인 걸 먼저 체크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연속이고 다시 확인할게요. 연속, 그다음에 얘 연속 맞죠? 연속. 그다음에 얘 불연속이지? 불연속이니까 얘를 날려야지. x에서 0에서 연속인 걸 찾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4번 볼게. 4번. 얘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각이랑 좀 이제 다르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거 맞는데 붙어 있습니다. 함수가 이제 여기는 2x고 밑에는 마이너스 x인 것인데 지금 이제 따지실 때는 제가 이제 많이 했어요. 이거 x가 있는 거죠. 얘는 이제 0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0 집어넣은 거랑 여기 0 집어넣은 거랑 둘 다 이제 0이기 때문에 0에서 붙어요. 그래서 함수가 연속입니다. 그렇죠? 얘 연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확인. 다섯 번째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x가 위쪽은 2차 함수로 돼 있어. 위쪽은 이제 2차 함수로 돼 있고 x-1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인가 1차 함수죠 이거.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이제 x 값에 0 집어넣어서 이제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다 0 집어넣으면 1 나와요. 그렇죠, 연속이죠. 연속입니다. 그럼 이제 정답 후보가 3번만 딱 선택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미분 불가능인 걸 찾는 거야, 그죠? 미분 불가능 개념, 미분 가능의 개념인 거야. 일단 미분 가능은 뭘 체크하는 것이야? 시작이 안 좋습니다. 지난번 그 끝날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미분 가능은 뭘 체크하는 것이다. 15분인가 까먹었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미분 가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좌미우미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2순위부터 떠올린 거거든요. 1순위는 뭐냐면 그냥 이제 뭐가 존재한다.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점에서 미분 가능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는 a에서 이제 미분 가능성 국소적인 부분을 보는 거니까 얘가 미분 가능이다라고 치면은 너는 일단 뭘 따지냐면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 홀충이야. x는 a에서 f 프라임의 a가 존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또 이런 얘기예요. 얘가 이제 존재한다는 말은 조금 더 엄밀하게 할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미분 개수에 정의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뭐에 이제 극한이 존재하냐면 f 프라임의 존재. 그러니까 존재하면 이제 극한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미분 개수 이 정도만 표현합시다.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할게요.
근데 미분계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걸 떠올려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일단 끄집어 가야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뭐냐면 미분계수가 어쨌든 이제 리미트 평균 변환이잖아요. 평균. 리미트 평균이기 때문에 얘의 다시 이제 극한의 존재성으로 바뀌어요. 이러면 왜냐면 여기 극한 값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극한이죠. 리미트 평균이 그죠? 근데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극한의 존재성으로 바뀌고 극한의 존재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좌우가 같음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리미트 평면의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살짝 오른쪽에서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따져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상수함수는 어디서나 다 이제 접선 기울기가 다 0이야. 그지? 맞아? 예, 미분 가능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미분 가능이니까 이제 개표해야겠죠? 미분 불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그냥 이제 x제곱이잖아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2번은 지금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 그냥 연상하시는데 우리 이제 이 그래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 연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 접선 기울기 얼마겠어요? 접선이 x축이지 지금 맞아? 접선이 x축이야. 그리고 자체가 x축. 지금 얘가 x축에 접하는 상황이고 얘가 접점이잖아요. 그죠? 미분 가능입니다. 그죠? 날리고. 그 다음 3번은 애초에 이제 연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정답에서 배제를 하시고요. 4번 볼게요. 4번. 4번 같은 경우는 생긴 모양을 갖다 좀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정의적으로 좌미우미를 따지는 것도 참 좋지만 그래프 그냥 보면 되거든요. 일단 천점이 아니에요. 지금 0에서. 그러니까 미분 불가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오른쪽에 0 이상일 때 얘가 오른쪽이고요. 얘가 왼쪽이에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2x니까 약간 기울기 2짜리로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가 기울기가 이제 음수야.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천점 발생이죠. 맞죠? 여기는 천점이니까 뾰점. 천점에서는 미분 불가죠. 맞죠? 오른쪽 그 이제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함수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우미분계수는 기울기가 2고요. 둘 다 1차니까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되는 거 맞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죠? 그래서 우미 같은 경우는 우미분계수는 2가 나오는데 좌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 나온다. 다르죠. 이렇게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것 같아요.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해서 정답 4번 되겠고. 5번 같은 경우는 왜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미분 가능이에요. 이거 왜 가능이냐면 미분계수 따질 때 이제 일단 그래프로 따질 수는 없거든. 왜냐면 너네들이 이제 그래프는 이건 확실히 참점이라는 게 보여. 이건 확실히 참점이라는 게 보이는데 얘 5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다 살짝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0에서 나눠지는 거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제 꼭지점이 1,0이야. 그래서 오른쪽 한 칸에 꼭지점이 찍혀 있고 이렇게 타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이제 2차 함수인 건데, 그죠? 0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딱 찍으시면 되거든요. 오른쪽이야, 그죠? 왼쪽은 어떻게 내려와? 왼쪽은 얘를 타고 내려오는데 y절편 1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연속이 되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천점이 아니라는 거지. 천점이 아니고 내려오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미는 어차피 마이너스 2라는 거 아시죠? 좌미는 어차피 기울기니까 이제 마이너스 2야. 우미는 이제 뭐냐면 얘를 미분을 한번 치는 거예요. 얘를 미분을 치면 2의 이제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미분 한번 하면. 그죠? 여기다가 0에서의 미분계수를 보고 싶으니까 x값에 0을 집어넣어. 그죠? 맞아요? 그러면 뭐 나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2차 함수는 무슨 얘기야? 여기서의 이제 이 미분계수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갈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같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접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됐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얘가 접선이야. 이 녀석의 1에서 0에서의 접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접선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제 함수가 왼쪽에서는 1차를 택했다가 오른쪽을 0부터 오른쪽으로 할 때 2차 함수를 이렇게 택하는 거니까 이건 부드럽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점점이 아닙니다. 해석은 여기까지 합시다. 넘어갑니다.
316. 그 이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보니까 함수 자체가 다 다항 함수입니다. 그래서 다항 함수는 다 미분 가능 함수예요. 그러니까 체크하실 거는 이제 그 끊어지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의역이 끊어지는 부분 마이너스 1하고 1에서만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미분 가능하도록 이제 하게끔 만들어니까 뭘 체크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거야. fx가 지금 형태가 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수가 이제 정역 구간에 세 부분으로 끊겨 있으니까 이거는 두 개의 함수를 채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g1x 그다음에 g2x g3x 함수가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정역도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그 정역 구간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x가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상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이상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눠졌죠? 어디서 일단 미분 가능을 만들어야 되냐면 요 마이너스 1 부분하고 요 1 부분에서 일단 이제 미분 가능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는 미분 가능이 보장되는데 얘는 이제 이 끊어진 부분에서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성을 보장하셔야 돼요. 이거 미분 가능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체크하실 때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함수 일단 연속 만들어야 돼요. 불연속이 되면 미분 불가니까. 그러니까 연속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함수를 붙인다. 그러니까 G1에다가 마이너스 1값 집어넣은 거랑 뭐랑 같다를 체크하냐면 G2에다가 마이너스 1값 집어넣은 거 같다라고 체크합니다. 그죠? 함수 그냥 채워 넣을게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G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 윗줄부터 마이너스 x 3x 플러스 a고, 그다음 두 번째는 x 세제곱이야 제곱이야. 무슨 심심해. 플러스 bx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c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범위는 이걸 그대로 따라가고요. 지금 각각을 G1, G2, G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두 번째 미분 가능을 만들 거면 좌미음이 이제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G'의 1에다가 마이너스 1값 집어넣은 거랑 G2의 프라임에 마이너스 1값 집어넣은 거 각각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미분한 것도 필요하니까 미분을 그냥 바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얘를 미분하면 표현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얘를 미분하면 각각의 도함수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 이제 정역 구간이 나눠져 있더라도 미분을 하면 각각을 미분한 걸로 도함수를 챙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G'부터 챙기시면은 자, 앞에부터 미분하면 마상, 그 다음에 상수는 날아가는 거예요. 미분법이야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지수 하나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낮아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지수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나눠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C 여기까지. 밑에 여기 다시 마삼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지? 자, 첫 번째 체크는 이렇게 할게요. 얘는 지금 뭘 갖다 뜻하냐면 여기 첫 번째 거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은 게 3 플러스 A고, 그 다음 그게 뭐랑 같다? G2에다가 마이너스 1값 집어넣은 거랑 같다를 체크하면 되니까 마일 플러스 B 마이너스 C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첫 번째 거 나오지? 첫 번째 거 나옵니다. B 마이너스 C야. 식정리는 나중에 하자. 자, 얘를 좀 체크해 볼게요. 얘는 이 위에 게 어차피 마이너스 3이니까 상수함수야. 얘는 상수함수니까요. 그냥 마삼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은 거는 같다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C인 것이다. 문자가 3개인데 이제 식이 2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 불가능해요. 이제 A, B, C가 하나 결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식 하나 더 찾으면 되니까. 자, 두 번째 넘어가서 어디에서도 미가를 만들어내면 1에서도 미분 가능을 만들어내니까요. X는 1에서 미분 가능을 체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크하실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에서 일단 붙이고 1에서 좌미음이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위아래 똑같이 하면 되겠죠. G2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G3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1이에요. 1이랑 여기 1에서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 배수도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위에 거 첫 번째 거 처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G2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요. 1 플러스 자 B 플러스 자 C 이렇게 되는 거 같고 얘랑 G3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이게 세 번째 합입니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자 D 이렇게 나오죠? 문자가 더 추가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 4개인데 식이 딱 4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BCD가 하나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연방만 잘 푸시면 돼요. 마지막에. 자, 얘는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기 왼쪽에 G'2에다가 1 넣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G2'이거든. 여기 1 갖다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 그 다음에 상수가 C죠? 여기까지가 G'3 이제 이게 마삼입니다.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시면 문자 4개인데 식 4개 딱 나오죠. 맞춰줬으니까 이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가간법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대입법 사용해서 최대한 문자가 이제 개수 줄인 다음에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 방식 한 번 안 할게. 단순 계산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결론이 뭘까? 연립하면요, 이제 여기서 순서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A는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2고요, B는 0 나와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D 값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이렇게요. 잘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4개 합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0이고 얘 빵이고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6. 맞는지 조금 체크하시면 이제 여기가 2일 때 이제 자료는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B-C니까 B에서 C 빼면 6이거든요. 6에다가 마이너스 1 계산하면 5 나오고 딱딱 맞죠? 이거 연립하면 이렇게 딱 순서상 나오는 거. 계산은 이제 생략하고 용가하고 넘어가요. 19번. 자, 다음에 극한값. 보자마자 치환해야 되는 이제 유형이죠. 보자마자. 왜냐면 분자가 너무 복잡해. 일단 xn제곱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극한은 이제 리밋 x 1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분자 쪽 보시면은 n을 갖다 결정해야 되는데 n이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 n차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따로 처리할 부분은 이제 치환밖에 없죠. x-1인 것이다. 얘가 자, 수렴값이 13이에요. 자연수 n값 찾으셔야 되고요. 상수 k 구해서 n에서 k 빼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일단은 꼴부터 파악하는 게 일단 정석이고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으니 분자 쪽도 0으로 가야 된다. 처리를 하신 다음에 그냥 치환을 해버립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분자 쪽에 있는 다항식을 그냥 전체를 갖다 fx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상수 빼고 앞부분을 치환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치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가 편해요. 알겠죠? 전체가 편하고 1로 갈 때 얘가 좀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f1 값이 빵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처리를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죠. 리밋 x가 1로 갈 때 자, 어떻게 바꾸냐면 전체가 여기 fx예요. fx로 바뀌었고 밑에는 자 x-1인데 자 여기 주목해라. 이게 내가 이걸 전체로 치환해버리면 보장을 하는 게 이제 f1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뒤쪽을 f1로 설정하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치환해야 편한 이유가 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어차피 1 넣었을 때 무조건 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를 이제 치환하지 않고 이 부분만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f1 값이 3으로 바뀌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계산상. 알겠죠? 그냥 전체를 치환하는 게 이제 편합니다. 계산할게. 뭐로 줄여간다? 일단 평균 배달을 맞춰놓고 평균 배달을 극한이니까요. 얘가 f 프라임의 1값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이제 f 프라임을 내가 미분법을 알고 있으니 미분법을 이제 적용하시면 되겠다. fx는 이제 xn 제곱 플러스 kx 만원이니까 이거 지금 미분 한번 해볼게요. 너네 이거 도함수 미분법, 가함수 미분법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좀 오래 쉬다가 왔는데 까먹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분법은 그냥 좀 구구단처럼 돼야 돼요. 자동화 돼야 된다.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말하는 것도 웃겨요. 이거 알겠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지수 하나 내려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x 차수자가 내려가는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 1차니까 이제 1차 날라가고 상수 k만 남아. 상수는 어차피 영으로 일단 이제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1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 f 프라임이 얼마인데 어쩌라고. 1 갖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1의 거듭제곱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1로 떨어지는 부분이고 앞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1 딱 집어넣으면 플러스 자 k가 남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값이 얼마로 수렴한다? 13이라고 수렴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13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체크는 일단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것도 쓰자. 문자 두 개인데 또 식 하나밖에 안 없잖아. 그치? 이것도 써야지. f1 값이 0이 된다. 이것도 사용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또 빵이 된다. 이거. 그러면 1 플러스 자, k-3 1 플러스 k-3이 이제 0이 된다를 또 사용하시면 여기다 쓸게요. f1 값이 자, 1 플러스 자, k-3인데 얘가 0이 되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k 값 나오지? k는 얼마다? 자, k는 계산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2죠. k가 2가 나오고 여기를 2로 딱 채우시면 n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11 나오는 거죠. n 값은 11. 자, 따라서 n에서 이제 k가 딱 빼는 거니까 정답은 n-k가 되고 자 11에서 2 빠지면 이제 9죠. 정답이 9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320. fx가 3차 상수예요. x 세제곱 플러스 자 a의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일단 첫 번째 밑에 극한식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 리미트 그냥 h 0으로 가고 있고 이거 그 모양 자체가 평균 변화입니다. 이거. 여기가 h 깔려 있죠. 이거는 미분계수 정의의 표면이 그냥 정의예요, 그죠? 그냥 모양 바꿀 필요도 없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뭐로 수렴하냐면 얘가 f 프라임에 1로 수렴합니다. 여기 1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좀 연산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모양이 극한 모양이 이제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연산 좀 하겠습니다. f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좀 어떻게 되냐면 h가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좀 연산 좀 해볼게. 필요한 건 이거지. 이쪽이랑 이쪽 모양 맞춰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상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로 수렴하는 부분? f 프라임에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그죠? 최종적으로는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f 프라임에 이제 마이너스 2다.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줬냐면 얼마? 마이너스 26이다라고 줬어. 얘가 마이너스 26입니다. 따라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 값을 26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얻은 값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얘를 얻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관계를 얻었고 그 다음에 얘를 얻었잖아. 그럼 체크할 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저 위에 거를 미분해가지고 두 개 대입하는 거겠죠. f 프라임 이제 구하겠습니다. 도함수로. 자, f 프라임은 다함수 이제 미분법에 따라서 천천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까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차피 문자는 두 개고요. 대입할 거 두 개이기 때문에 식도 두 개가 나와요. 이때부터 연방이야, 그치? 맞아? 이거 이제 계산 안 할게. 그냥 자, 적기만 할게. f 프라임의 1 값은 1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되겠죠. 여기까지가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거 집어넣으면 자, f 프라임이 마이너스 2인데 자, x 값에 마이너스 2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앞에는 10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4a 자, 플러스 b까지가 자, 여기까지가 26이니까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은 당신들이 합시다. 하면 뭐 나와요? 여기가?
A가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이거 풀면은 자 A 값이 마이너스 3이고 B 값이 얼마 나와? B 값이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F 결정되는 거 맞죠? fx 결정되고 자, 구해야 되는 값 자체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그래서 구해야 되는 값 자체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F의 1값을 갖다 찾아라. 1 갖다 집어넣은 걸 찾아라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자, 풀 과정 이렇게 하면 F 1값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갖다 찾으면 되니까 너는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 이게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니까 상쇄시키고 정답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인 거죠. 정답이 1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다음 거 할게요. 그 다음 거는 비슷해 좀 넘어가겠어요. 여기 페이지 다 하라고 그랬죠? 321번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 함수가 이제 모든 실수 x 여기 밑줄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한 밑줄. 무슨 식? 무슨 식? 3등식. 상등식이니까 좌변의 다항식과 우변의 다항식 똑같아야 됩니다. 차수도 똑같아야 되고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럼 이제 차수 비교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이제 2차 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너희들 차수를 따질 필요는 없어. 일단. 그래서 자, 2차 함수 이제 fx고요. 항등식만 일단 뽑아서 일단 적용하겠습니다. x에다가 f 프라임에 x를 곱한 것이 자 fx 자 플러스 x 제곱에 플러스 3이거든요. 다음 함수 fx의 2차 함수 결정하는 문제예요. 다항식을 결정하는 문제고 주어진 조건 자체는 f 프라임의 1 값이 뭐다? 4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갖다 찾자 이건데 어차피 이게 3차, 그러니까 2차기 때문에 이제 등각의 수관계로 마지막에 정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부터 먼저 결정하시면 이제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고차부터 찾자. 최고차를 찾아야 너네들이 이제 계산이 조금 이제 문자가 하나가 풀면서 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으면 문자 3개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할게요. 최고차 하면 어차피 얘가 2차라는 걸 알잖아. 그지? 2차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수는 2차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최고차를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a의 x 제곱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최고차부터 찾을게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20을 갖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자. 이게 차수가 3차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제 fx 자체를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더라도 최고차를 먼저 찾는 이유는 f가 3차 이상일 때가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f가 3차 정도가 나올 때가 최고차를 먼저 찾으면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뒤쪽 미지수 3개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 2차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f 프라임도 어차피 써야 되니까 이거는 쓰고 갈게요. f 프라임 x는 2분 한번 치는 겁니다. 이제 우겨 넣으면 돼요. 우겨 넣으면 여기 앞부분을 얘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앞에 x 갖다가 이제 분배법칙 써가지고 풀면 좌변은 일단 2a의 x 제곱 플러스 bx로 정리가 되고요. 자, 개수 비교하겠네. 이제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fx를 내가 이렇게 놨으니까 얘랑 얘랑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a 플러스 1에 x 제곱 되고요. 1차는 없으니까 그냥 bx만 남는 거고 상수는 3 플러스 c가 되겠죠. c 플러스 3 됐죠? 그럼 좌변 우변 비교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a가 얼마나? 2a가 a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니까 a는 1 나오죠. 두 번째 b를 이제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왼쪽은 상수가 없어요. 그죠? 오른쪽은 얘가 그리고 이제 빵이라는 얘기죠. 왼쪽에 상수함이 없으니까 오른쪽은 상수함이 빵이다. C값 얼마나? 마이너스 3이다.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냐? B는 아직 사용 안 하는 조건이 얘입니다. 여기서 결국에 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A 값이 1이니까요. 얘가 2x 플러스 b로 결정이 되는데 f 프라임 이제 도함수에다가 이제 함수값 1 갖다 집어넣은 게 이제 4가 된다를 처리하시면 얘는 자, 그 좌변이 어떻게 되냐?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게 좌변이 2 플러스 b가 나오는 거죠. 얘가 4가 되는 것으로부터 b 값을 뭐로 결정한다? 2로 결정한다. A, B, C 다 나오죠. 정답 좀 내볼게요. 물어보는 건 뭐예요? fx는 0의 실근이니까 fx가 뭐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놨는데 A 값은 일단 1 나왔고요. 자, x제곱. 그 다음에 B 값은 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C 값은 마삼이죠. 인수분해 잘 되니까 그냥 이제 인수분해를 하셔도 좋고, 그다음 물어보는 게 뭐다? 모든 실근에 하니까 근각에서 관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동은 마이너스고요.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22번 갈게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어. 에어컨 틀었잖아. 아직도 더워? 이따 춥다고 하지 마. 여기서 에어컨 안 끈다 이제. 아, 저는 더 따로 들었어요. 몰라. 322번 다음 함수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삼이다. 어디에서의 접선 기울기냐면 그 이제 함수는 y fx라고 쓰고요. 1,2에서 접선 기울기를 이제 뭐라고 주냐면 마삼으로 줄게요. 이때 자체가 뭘까를 이제 따졌을 때 이 x 값이 1일 때 접선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f 프라임 미분계수의 값이 어디서 1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fx를 그 밑에 있는 다항식을 작성해야 되는 거겠죠. fx는 주어진 이제 조건에 따라서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갖다가 qx라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를 rx라고 합니다. 그 rx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마지막에 r에다가 마이너스 1값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얘가 2차로 나머지를 작성해야 되니까 몇 차 이하로 쓰면 돼요. 그렇지. 차수 하나 내려서 1차 이하로 작성하면 되니까 ax 플러스 b라고 작성하시고 얘가 r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건 똑같아요. 이게 지금 항등식이지. 기본적으로 마인드는 항등식 마인드예요. 기본적으로 항등식 마인드니까 이제 각각 집어넣으면 된다. x 값에 1 갖다가 집어넣어. 일단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1,2라는 것은 여기 fx에 있는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네, 지나는 점이에요. 지나는 점 입장에서 보시면 이 조건은 다시 뭐로 이제 환원이 되냐면 f의 1값이 2다라는 걸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밑에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x 1 갖다 넣을게요. 자, x에다가 1 갖다 대입하면 자, 조건이 이제 사용될 때 자, 왼쪽은 f1 값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여기부터 여기가 싹 날라가죠. 그 다음에 남는 게 여기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a 플러스 b인 건데 f1 값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2니까 여기까지를 2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분 한번 하셔야겠죠? 미분할게 f 프라임에 도함수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 고배 미분법 고배 미분법 인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뒤에 거 갖다 붙이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앞에 거그 다음에 자, 나머지 부분은 여기 미분이니까 상수는 날라가고 A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X에다가 1 갖다 또 집어넣는 건 이제 마찬가지죠. 처리할 때 A 날라가고 이쪽 뒤쪽으로 날라가서 A만 남습니다. 따라서 1 갖다 집어넣으면 왼쪽 좌변 같은 경우는 F 프라임이 1이 나오는데 얘가 우변이 A밖에 안 나와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A 값이 마3이니까 B 값은 얼마여야 될까? 5면 되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B는 B 값이 나오니까요. A, B가 나오죠. 나머지가 결정된 겁니다. 나머지가 결정됐으니까 마지막 정답 이렇게 낼게. 자, R의 마이너스 1 값이거든요, 여기가? 맞죠? R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RX를 내가 이렇게 놨으니까 X 값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너가 찾아야 되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내가 구한 걸로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지. 3 플러스 5인 것 같아요. 정답은 8. 깔끔하지? 다음 거 하겠습니다. 323번. 이런 거 설명 들으면 좀 이해되세요? 최대한 좀 자세하게 하고 있거든. 그치? 323번 갈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거는 잘 체크해야 돼. 이거는 이제 중요한 조건이에요. 사실 너네들이 이걸 되게 소홀하게 여기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이런 거 좀 잘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너네가 수투에서 끝날 게 아니라 미적분으로 넘어가잖아요. 미적분은 굉장히 엄밀한 학문이에요. 수투 따위가 감히 이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수투는 그냥 대충 공부하면 그냥 다 필충 조건이기 때문에 다 맞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개념이 올라가더라도 이게 관계가 이제 필충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역은 막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더 엄밀해져요. 왜냐하면 다른 함수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다항 함수 따위에서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어차피 다항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야. 굉장히 좋은 함수입니다. 그죠? f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1 자, 줄 때 다음 식이 식조작하자라는 거죠. 그 리미트 x1로 가고 있고 식조작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그냥 보자마자 그냥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더하고 빼고 약간 그건 것 같아. f에 x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x 세제곱 f의 1 자, 이렇게 돼 있고 분모 어떻게 돼 있냐면 분모 이제 x 마이너스 1이에요. 조건은 자 추가적인 조건을 달고요. 두 개 줍니다. 두 개. f1 값을 마이너스 2라고 주고 그 다음에 f'1 값을 마이너스 1로 줘요. 네, 여기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식조작이에요. 식조작. 이거 있어. 네, 지난번에 했어. 그치? 첫 번째 필요한 건 뭘까를 따졌을 때 뒤쪽에 f1 값에 주목하시고 이제 f1 빼고 더하고 잠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극한을 이제 똑같이 이제 x1로 보낼 것이고요. 자, 앞에 먼저 조작을 좀 할게요. f에 자 x 세제곱 빼기 f1 자 여기서 f1 빠졌어. 한 분리 같이 할게.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는 x 세제곱의 f1이고 자 여기서 f1 빠졌는데 빼기 F1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상쇄하는 거야. 상쇄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이 상쇄된 겁니다. 지금 여기랑 여기 똑같은데요? 아니잖아. 여기는 빼기 F1이잖아요. 그죠? 상쇄된 거 맞죠?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따로 조작하시면 돼요.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모양을 평균 변화율로 이제 맞춰가지고 극한분에서 미분 계수로 간다라는 마인드지. 그죠? 그럼 필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다시 좀 작성해 줄게. 너가 필요한 것은 자 일단은 분자 쪽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밑에를 x세제곱 빼기 1로 깔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밀려난 거기 때문에 x-1이 밀려났고요. 얘를 상쇄하기 위해서 x세제곱 빼기 1을 깔아야 되는 거죠. 맞죠? 얘는 지금 위아래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인수분해해서 처리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에는 끝났어요. 뒤에는 처리를 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F1로 일단 묶어봐. 얘 F1로 묶어서 표현을 하시면 위에 게 어차피 x세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건지.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약분 바로 할게. 이 정도 약분은 이제 바로바로 하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 부분이니까 얘는 이 부분은 f''에 1로 수렴하는 부분입니다. 그쵸? 앞에서부터 수렴까지 싹 적을게.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 f''에 1로 수렴하고요. 천천히 앞에서부터 곱하기 x가 1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수렴합니다. 뭐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그다음 빼기 f1 값 아까 끄어내셨죠? f1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한번 적고 갈게요. 곱하기 뒤에 거는 똑같이 수렴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똑같이 되겠지? 이렇게 나가니까 맞아? 나가면서 인수분해 똑같이 된다 얘랑. 그럼 1값 어차피 3이죠. 맞아? 자, 계산 이거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F'이 1값은 마이너스 1로 주고 있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3 빼기 F1 값은 다시 마이너스 2로 주고 있으니까 자 이거 갖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 3 나오고 뒤에 거는 플러스 6 나오니까 정답이 3이 되겠지. 3번입니다. 정답. 3번은 뭐예요? 수업 때 했다. 그치? 자료에도 있어. 넘길게. 자, 다음 거 324. 자, 일단 함수값이 항상 양수이고, 이것도 이제
했는데 그 식이 조금 달라졌어. f의 x 플러스 y 조작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3의 x 그 다음에 f의 y 이거 좀 조작 좀 할게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어차피 다 양수고요. 추가 조건 뭐냐면 f 프라임의 0값이 2다라고 나와 있어. 얘가 2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 프라임의 x, fx는 이거 찾아야 된다. 이게 얼마니? 첫 번째 평균 변화를 모양으로 일단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전 문제랑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fx가 우변에 있었습니다. fx가 우변에 있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겼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없으면 그냥 양변 등식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값에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원래 있던 값이 얘인데 그지? 원래 성립했던 등식이 얘인데 왼쪽을 평균 변화를 모양으로 맞추기 위해서 양변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fx를 양변에 빼시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맞춰가지고 양변을 y로 나눈다 이런 거지. 등식 조작이에요. 그 다음에 양변 뭐 붙인다? 양변 리미트 y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그럼 이제 좌변은 이미 어디에 도착해 있어요? f'(x'에 도착해 있죠. 이렇게 해서 수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변은 일단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fx로 일단 묶이잖아. 그치? fx로 묶이고 fx로 묶어볼게. 처리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묶지 말고 이거 쓰자. 형태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렵네. 이 부분이 좀 이제 등식 조작할 때 이제 쓰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처리 이렇게 하고요. fx를 묶어도 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3fy 빼기 1 이렇게 묶이면서 또 이제 알 수 없는 식으로 일단 이제 가거든. 물론 처리는 돼. 3분의 1로 수렴하면서 처리는 이제 똑같이 되는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f 프라임을 가는 건데 등식 자체를 쓰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가 수치가 맞춰져 있다라는 게 조금 그렇죠. 이거를 뭐로 처리할 수 있다? 반대로 이 부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금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f의 x 플러스 y로 쓰면 우변도 지금 의미가 없네. 잠깐만. 미안해. 이 등식을 가지고 또 그걸 대입하면 순환 논리지. 미안해. 첫 번째 방법이 맞아요. 죄송해요. fx를 묶는 게 맞아요. 이 등식을 가지고 내가 조작을 한 건데 여기서 이 등식을 집어넣으면 순환 논리라는 거예요. 묶어서 이제 3분의 1로 수렴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좀 한번 합시다. 우변은 아직 극한이 취해지기 전이고 앞에 fx로 끄집어내면 fx 끄집어내고 주의하실 점은 봐봐. 여기서 이제 극한의 변수 자체가 y이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식이죠. 싹 다 상수 취급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아예 뺄 수 있다는 거야. 리미트 바깥쪽으로. 어차피 그 극한 변수 자체가 y입니다. 그 뒤쪽은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식이 자 여기에다가 3의 f에 y 그다음 빼기 1 이렇게 되는 것인데 괜찮아.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어차피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쓰는 논리 자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논리죠. 결론이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것으로부터 f의 0값이 얼마나? f의 0이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모양을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요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요 리미트 y가 0으로 가는데 fx를 앞으로 그냥 빼시고 자, 곱하기 앞으로 3으로 묶어버리고 이렇게 3으로 묶으시면은 식정에 한 줄 더 해줄게. 자, f의 y에 다시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y 빼기 0이죠. 작전이 뭘까? 얘를 뭐로 표현하자? 이거 사용하는 거지. 작전이 얘를 f0으로 표현하면 평균 변화를 보면 딱 맞춰줍니다. 그죠? y, fy 빼기 f0, y 빼기 0. 그럼 얘는 뭐로 수렴할까? 얘는. 그렇지. 이 부분은 뭐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f 프라임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가 f 프라임의 0으로 수렴합니다. 평균 변화를 모양 맞추고 극한분 이렇게 하는 거죠. 됐을까요?
얘는 상수 부분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fx 부분은 y 값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앞에는 그냥 fx 빼버리시고 뒤쪽은 이제 곱하기 3 남았습니다. 곱하기 3에다가 여기 f'을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이 네모 박스 부분이 f'에 자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변이 뭐였냐면 f'의 x였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얘가 지금 조건 쓸게. 초기 조건이 얘가 2니까 얘를 2로 처리할 수 있고 얘가 지금 2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결론이 뭘까요? 등호 하나 더 연결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힌트로. 자, 얘가 이제 얼마다? fx 더하기 곱하기 6이죠? 6. 2 곱하기 3이니까 6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6fx예요. 여기까지 갑자기 복잡했는데 갑자기 머리 멍해지는 거 뭐지 이거? 나 잘했는데 뭐지? 이제 구해야 되는 거 확인하시면 얘예요. 양변 깔끔하게 딱 뭐로 나누면 끝이야? 양변을 fx로 딱 깔끔하게 나누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네가 원하는 값은 어차피 얘니까요. 나가고 정답이 6이 되겠지.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답을 못 고르시면 안 돼요. 6이에요, 정답. 뒷처리가 까다롭고요. 320번은 뭐 시그마 기호 몰라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시그마 기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노가다를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알려줄게요. 일단 시그마 기호는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1부터 10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대입해라. 근데 대입해야 되는 식이 뭐냐면 여기가 그 식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n분의 xn이다. n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한 것들을 싹 다 더해라, 썸. 약간 이런 뜻입니다. 이제 주어진 조건 자체는 f'의 지금 2분의 1이고요. 이거 마지막 처리는 일단은 내가 그냥 공식 사용해가지고 이제 발구고 지금은 이제 못 풀어. 알겠지? 너희들 일단 못 풉니다. 공식 몰라요, 일단. 일단 첫 번째, 나열하시면 fx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1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제 x 1 갖다 넣으면 이제 1분의 x 되는 거예요. 2 넣으시면요 2분의 1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3 넣으시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가서 얼마 나오냐? 마지막에 10 넣는 거죠. 10분의 x의 10제곱이에요. 10분의 1의 x10으로 갈게요. 10분의 1의 x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그마는 이렇게 풀리는 거고 시그마 좀 어려운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 식에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한 것들을 더해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필요한 게 f' 보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칩니다. 자 여기서 치면 얘는 1로 가고요. 플러스 얘는 여기가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얘가 지수가 내려오면서 2분의 1이랑 곱해지면 상쇄가 돼버립니다. 1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차수는 하나 낮아져요. 두 번째, 그 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거야. 차수 3 요게 앞에 곱하기 3으로 내려오면서 상쇄가 되고 차수가 하나 낮아집니다. 이렇게. 끝에는 얘가 내려오면서 상쇄되고 차수 하나 낮아져서 x 아홉제곱으로 끝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구구절절 2분의 1 갖다 집어넣고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하는 건데 첫 번째 이거 노가다로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일단 공식을 몰라요 당신들이. 이게 참고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갈 때 무슨 규칙이지?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기하에 곱하는 규칙, 그래? 등비 기억나죠? 곱하는 규칙. 기하를 설명했잖아. 수직? 여기서 수선 딱 내릴 때 2길이 무슨 관계? 곱하는 규칙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곱하는 규칙이 맞아? 이렇게 세 길이가 등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공비가 얼마일까? 그냥 필기만 하세요. 공비라고 하는 거는 그 규칙이 뭐냐 이거. 곱하는 값이 뭐냐.
곱하는 규칙이 얼마냐? 2분의 1이죠. 2분의 1 계속 곱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째 항이 뭐냐? 얘다. 설명하십시오. 얘가 첫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 되고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율을 곱하는 규칙인 수의 나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들이 나열된 것 자체가 등비 수열이고 그것들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등비 수열 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수원 공부하실 때 등비 수열 합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이제 그 공식이 두 개인데 여기서 그냥 하나만 알려줄게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자, 공비분의 보통 공비를 R로 처리를 해요. 수학에서 R 공비분의 자, 첫째 항 자, 곱하기 1 자, 공비의 조금 복잡하지? 한개수 이렇게 들어가. 한개수가 이제 거듭 제곱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얘가 공식이야. 그럼 이제 공식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는 게 있죠. 등호. 자, 1 공비 분의 이렇게 들어가요. 첫째 항이 1이고 첫째 항이 1이니까 그냥 1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분의 1의 한개수가 몇 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개수가 어차피 10개예요. 10개니까 밑에 것도 10개야. 그치? 한개수가 10개니까 여기가 10이 딱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자, 계산 좀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 밑에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제 2분의 1이 되고 위로 올라가니까 2가 돼요. 2 바로 여시고 1 2의 10. 네,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는 분배법칙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2 2의 부제곱과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 2 빼기 2의 10제곱이 1024 2 나누시면 512 얘가 512분의 1입니다. 그럼 512분의 자 통분 512분의 1024 이게 지금 2예요. 그죠? 여기서 뭘 빼요? 1 갖다 빼면 되니까 정답은 512분의 1, 2, 3 답이 있어? P분의 Q P분의 Q Q에서 P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511이 되겠죠? 정답이 511 이렇게 정답은 4번이에요. 수원 연계성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후부터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하고 이거 노가다밖에 없는데 노가다로 푸는 건 의미가 없고. 자, 넘기겠습니다. 320 이거 몇 번이냐? 이거 25번이었죠? 이게 325번이고요. 그냥 326번. 일단 여기부터 풀고 한번 쉽게.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지금 이제 구간별로 다 싹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옳은 것만을 갖다 찾자. 일단 이제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래프 플러스 식이잖아. 그래프랑 식을 같이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 찍혀 있는 점부터 파악하겠습니다. 여기 찍혀 있고 여기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1 여기 그런 거 있고 함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느낌이 좀 남길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래 지금 이게 3차 위에 게 지금 둘 다 위아래 둘 다 이제 3차 함수라서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이제 오늘 할 거야 이따가. 그 다음에 이 사이는 좀 어떻게 채우시면 되냐면 여기는 좀 불연속이에요. 끊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좀 애매해.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야. 애매해. 이렇게 돼 있죠. 빵꾸 나 있고 빵꾸 나 있고 이 정도 좀 볼게요. 이렇게. 얘가 지금 fx다. 식도 같이 두고 보셔야 돼. fx는 오른쪽 함수랑 왼쪽 함수랑 다른데 둘 다 3차 함수입니다. 지금 2분의 1에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밑에 거는 2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
빼기 1. 일단 관계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관계는 이제 그 Y축 방향으로 이제 1 정도의 평행이동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원래 이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었던 애가 한 칸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석하실 때. 이 조각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될까? 얘랑 얘는 그래프 자체가 막 한 칸 차이야. 위아래로 평행이동 한 칸 차이인데 요 사이에서 정의되는 애가 밑에 거잖아요. 그죠? 요 밑에 범위가 마이너스 1 초과 0 사이.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얘를 따라간다는 거니까 원래 함수를 한 칸 내린 거를 이렇게 그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 조각이 내려왔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적을게요. 풀게요. 기억. 이거는 이거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평행이동으로 봤냐 안 봤냐. 사실 그러니까 이걸 평행이동으로 보지 않으면 이제 귀찮은 점이 뭐냐면 계산하셔야 돼요. F' 싹 다 구해가지고 계산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계산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설명 좀 할게.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 바로 깨졌죠? 0에서 바로 불연속 나죠? 바로 불연속 나자마자 미분 불가요. 네. 자, 니은. 우리 개념 이게 조금 이제 해석이 어렵다. 이걸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이게 조금 미묘해. 이게 사실 미적분 가면은 이 미묘한 차이를 모르시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미묘한 차이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 0으로 갈 때 f'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거 f'의 0인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일단 바로 끝납니다. 알겠죠? 일단 이렇게 이제 보는 순간 일단 바로 끝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이제 논리가 부족합니다. 일단 없다는 거. 얘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도함수의 x는 0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이런 뜻이야. 극한이 존재하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너희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연속되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연속을 체크하는 것과 좌극한 우극한 체크하는 건 달라요. 그죠? 개념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f' 도함수가 0에서 연속이 되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x는 0에서 f'x가 연속이야? 이 뜻이야. 연속이야? 이 뜻이야. 이게 어떻게 같은 뜻이야? 말이 안 되지. 이건 극한의 존재성만 보이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함수값도 이제 정의가 돼서 극한값이랑 함수값도 같다를 또 추가적으로 보이셔야 되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다른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국회에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는 좀 정의적으로 봐요. 도함수가 0에서 극한이 존재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치? 됐어? 그러면 얘 미분합니다. 됐죠? 얘 미분해요. F'랑 여기 밑에다 갈게. 구간으로 나눠졌으면 따로따로 미분하시면 돼요. 위에 거 미분하면 앞에 2분의 1 선수면 붙이시고 차례대로 앞에 그 이제 다함함수 미분법 사용. 3x의 제곱이 되고요.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 이거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했거든요. 조금 중요한데 일단은 다른 뜻이라는 걸 이해하지? 이거를 해석할 때 이거 되는 거야라고 해석하면 같은 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이걸 따지는 거는 극한의 존재성을 따지는 것이고 이 값이 f'0 미분계수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도함수가 연속이냐 이걸 따지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얘랑 같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속점이지, 맞아? 얘가 얘랑 같아지는 것은 연속점이야, 그죠?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밑에 미분할게요. 얘는 근데 이제 좀 느낌이 오지, 그지? 미분하니까 붙어. 왜? 도함수가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미분하니까 붙어.
상수 날아가면서 도함수가 똑같아져. 맞지? 그럼 얘는 이제 그냥 뭐라고 쓰시면 돼요? 구간 나눌 필요가 없죠. 전 구간에서 그냥 도함수가 얘예요. 됐죠? 연속이지. 연속 함수야, 심지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일단은, 자, 니은은 일단 보자마자, 참인지는 몰라. 구해봐야지. 연속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장된 거죠? 이렇게 구해도 돼가 보장된 거지. 오케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도 돼가 보장된 거지. 왜? 이게 연속 함수인 걸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 0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냐 이거 따지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확인 없이 이렇게 구하신 분들은 뭐가 틀렸는지 모르지. 정답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논리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가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따라서 여기다 0 집어넣은 값이 얼마입니까? F의 프라임의 0 값은 0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2분의 3 잘 나오죠. 결국엔 무슨 뜻이에요? 참이란 뜻이죠. 자, 정리하면 이거야. 자, 원래 너가 따져야 되는 것은 도함수의 0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음을 보여야 된다. 그러나 F'X를 구해보니까 전 구간에서 연속함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얘를 뭐로 대체할 수 있다? 0에서의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가능한 건 아니에요. 디귿 볼게요. 디귿 합성함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합성함수 미분을 보는 거고,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에서 우극한 물어봤으니까, 자, x가 처음에 들어가는 함수가 F'의 x인 거고, 나중에 들어가는 함수가 F인 거예요. 체크하실 때 따로따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F'X가 연속 함수임에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의 F'X. 지금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으로 가 있어요. 확인 좀 해볼게요. 확인하셔야 될 건 도함수로 하시면 도함수가 연속함수임을 주목하시면 이 값은 살짝 이거야. 방향성을 조금 따졌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이차함수거든요. 합성함수는 여기서 방향성.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극한값을 확인하면 물론 방향성까지 따져야 돼요. 이렇게? 극한 플러스 방향성이야. 방향을 따지라는 거는 우냐 좌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극한 플러스 방향 따지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일단 극한값은 얼마냐면 극한값은 얘가 연속함수니까 그냥 이제 뭐로 나와? 마이너스 1에 대한 이제 함수값으로 그냥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1에다 집어넣으면 빵 나옵니다. 빵. 그죠? 0 나오는데 방향 따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에 플러스에서 접근하냐 마이너스에서 접근하냐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식을 앞으로 3 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2분의 3에 x제곱 빼기 1이니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그죠? 얘는 대충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근이 얼마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죠?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고 일단 이제 최고차는 계속 양수니까 아래로 보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수항 따져보시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기 때문에 y절편이 음수 쪽에서 걸려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걸려서 함수 모양이 이 정도 느낌이지. 그치? 그럼 0으로 갈 때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 맞죠?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사실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되죠. 요 가운데 이제 거치는 요 부분이 극한 플러스 방향에 따져야 되는 것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걸 들고 어디로 오시냐면 fx 그래프로 오시면 됩니다. 이걸로 뭘 따져야 돼요? 0에서 좌극한 따지셔야 돼요. 0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접근하는 걸 따지는 거니까 이거지. 맞아? 얼마야? 그냥 값만 도출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로 일단 되는 거죠. 날려? 정답은 2번. 디귿을 날리시면 되죠. 디귿 여기다가 체크했고요. 날리시면 돼요. 안 되는 거지. 아씨, 이거 손에 힘이 안 들어. 자꾸 떨어져. 아우, 이것도 왜 자꾸 떨어지냐.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거 하고요. 그럼 5분만 쉴게. 27. 너네들 사실 이제 이 수투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난히 요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인생이 좀 평탄하지가 않았어. 내 인생이. 굴곡이 살짝 져 있다고 해야 되나? 천정은 없지만 굴곡이 져 있지만 부드럽게 굴곡이 져 있다고 해야 되나?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인생이 미분 가능한 거지. 왜? 약간 진짜 극혐이다. 약간 이런 속마음이 그 위쪽에 그 뭔지 알죠? 너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아니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풍선 좀 보이는 거 같아. 나중에 가시면 이제 그 남자들 군대 가시면 사격장에 그 쏘는 만역판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렇게 생겼어. 배구에도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 자동화가 됐어. 근데 어떻게 되냐면 100m, 200m, 250m 이게 세 종류가 나오고요. 총 그 사격 훈련은 20발 쏩니다. 실탄으로요? 네, 실탄 사격이에요. 참기 잃어버리면 한 끼 잃어버리면 끝장납니다. 한 끼 잃어버리면 잠 못 자요. 그러니까. 뒤져야 된다고. 잠 못 자고 이제 헌병대에서 조사 나와. 바로 조사 나와. 그거 이제 찾아야 돼. 밤새 찾아야 되고 나 한 번 있었어요. 한 끼 잃어버린 적. 선생님이요? 이렇게 아니 내가 잃어버린 거 아니고 우리 부대에서 이제 사격하다가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총 20발 쏘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5발 이렇게 4세트야. 그럼 어떻게 쏘냐? 100, 200, 100, 200, 250 이렇게 가는 거야. 한 세트. 100, 200, 100, 200, 마지막 250. 그러니까 250을 이제 4발 쏘겠죠? 총? 맞아? 네? 이렇게 한 세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올라와. 이게 100 올라오고 쏘고 나서 바로 200 올라오고 100 올라오고 200 올라오고 마지막에 250 그리고 100, 200, 100, 200, 250 100, 200, 100, 200, 250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20발 맞추면 이제 4박 5일 휴가가 나옵니다. 됐죠? 19발 맞추시면 한 발 놓치신 거죠? 이러면 하루 1만 나오는데 하루 붙여서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수 사격이라고 해가지고 특수 사격은 뭐냐면 약간 이것도 약간 루틴이 있어. 앉아 쏴 이런 거. 이렇게 쏘는 거. 앉아 쏴, 엎드려 쏴 이런 거 있거든요. 특수 사격 이제 하시면 휴가 더 많이 줘요. 한 사람 있어요? 어? 20개 한 사람 20개요? 나는 총을 좀 잘 쏘는 것 같아. 나는 좀 재능이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격으로 휴가를 한 번 받으면 2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사격훈련 갈 때마다 맨날 20발을 쐈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중복이 안 되잖아. 그럼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거 받으려고 한 발 덜 쏴요. 이거 받는 거야. 이거끼리는 중복이 안 되니까. 특수도 따로 중복 안 돼요? 특수도 중복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간부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 일반 병사는 안 시켜주더라고. 간부들이나 하는 거. 간부들 못 사요. 여기 혹시 군인 그런 거. 나중에 이제 가시면 이거 하겠네요. 충격 먹지 마. 진짜 너는 충격 먹어. 처음에 뭐 때문에 충격 먹냐면 처음에 사격을 하면 그 파문 총소리에 놀라요. 와 이거 이렇게 크다고? 귀 바로 먹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벌써 헤드셋 써요? 안 써요? 그 사격하는 거 보면 뭐야? 쓰고 외국 영상들 보면 이거 쓰고 이어 플러그를 주긴 줘. 그거 안 쓰잖아? 밤에 잘 때 귀 맹맹 울려요. 이렇게 안 쓰면 귀 나가가지고. 이거 충격적이었어. 소음기 안 나가더라고. 소음기를 왜 달아?
그 거기서 충격 1차로 먹고 그다음 두 번째 사격이 처음에는 진짜 그러니까 말이 쉽지. 실제로 너네들이 이제 이거를 딱 가는 자 딱 하고 조준하면서 보잖아. 100m면 조금 이제 크게 보여. 그냥 요 정도로 보여. 실물이야. 실제로 조준했을 때 크기가 이 정도거든. 학교 같아. 근데 이제 실제로 크기가 이 정도야. 이 정도로 보여. 100m는 이 정도로 보이는 거야. 딱 가는 자로 딱 쐈을 때 이 정도 보여요. 근데 이제 이 탄도각이라고 하는 게 설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총을 딱 쏘면 레이저처럼 이렇게 총이 삐 나갈 것이다. 이거 지금 뭐 무시한 거죠? 물리법칙 무시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아인슈타인 반짝 열고 올라서 이제 뺨한테 날리는 거예요. 탄도학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탄도학이 뭐냐면 총알이 실제로 이렇게 안 나가고요. 실제로 이렇게 나가요. 신기하지? 총알이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 100m 이렇게 측정할 때 그러면 내가 조준한 것보다 어느 정도로 더 내가 조준한 것보다 살짝 위에 맞는다는 소리겠죠? 상탄이 난다는 소리야. 그럼 얘 조준할 때 어디로 조준해야 돼? 무조건 하단으로 조준하는 거야. 그럼 맞을 때 총알이 이렇게 나가다가 살짝 뜨면서 이렇게 팅 이제 맞는 거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0은 이제 200은 어떻게 되냐? 살짝 중간이야. 200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정탄 쏘셔야 돼. 정탄. 요 정도. 딱 있으면 딱 맞아. 딱 내가 조준한 대로 가는 거예요. 200. 250은 어떻게 할까? 살짝 상탄 조준하셔야 돼요. 머리 쪽. 왜냐면 하탄 나니까. 여기를 조준하고 쏘면은 살짝 아래 맞으니까. 이게 탄도학입니다. 그래서 사격할 때 이걸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냥 뭘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무조건 여기 조준하면 맞아요. 아래쪽. 뭘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하단 조준하세요. 그럼 이제 하탄 나면서 더 밑에 맞아도 땅 튕겨가지고 왔습니다. 꿀팁. 응? 완전 꿀팁이네요. 꿀팁이지 꿀팁. 나중에 참전하게 되면 써먹을게요. 네가 할 일은 이제 없지. 사실 기회가 없어. 왜요?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제 육사 가시면 돼요. 네. 육사 가시면은 가능.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이 사격을 할 때 놀랬던 거는 총소리가 일단 너무 크다. 그리고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100m야. 100m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이 정도 크기로 보여. 근데 200m 딱 보잖아? 그럼 갑자기 이렇게 줄거든요. 200m야. 200m 진짜 이렇게 보여. 와 나는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250은 조준하면 보이지도 않아. 왜냐면 가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 구멍 안에 내가 이제 눈을 이제 보는 거야. 밑에서 이게 가는 자가 이렇게 올라오거든. 여기에 이제 대상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보는 이 가는 자 두께보다 조준하는 254로에 있는 그 이제 대상이 더 얇아. 그러니까 이걸 조준하면은 얘가 더 두꺼우니까 안 보여. 8배율 스코프 파밍할 수 없어요. 안 돼. 8배율 같은 건 없어. 무배율이. 아니 무배율. 진짜 그냥 쌩이에요? 이렇게 보여. 250은 진짜 점으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대충 위아래로 맞췄을 때 밑에 맞추면 맞춰. 근데 좌우로 일단 튀었을 때는 절대 안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50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조금 중요하지. 맞아? 200하고 100은 그냥 대충 맞추면 가. 그것도 신기했어. 이거 그냥 이렇게 쏘면 가나? 진짜 그대로 갑니다. 그것도 신기했어. 게임처럼 내가 여기를 딱 조준하고 쏘면 이쪽으로 총알이 가나? 탕 쏘면 그 자리에 맞아. 그거 좀 신기했고. 총 맞으면 사실 좀 죽는다고 봐요. 어디를 맞던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손 맞으면 살 수. 그러니까 아니야. 손 맞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예요. 맞았을 때 살 확률이 높은 건 팔이에요. 팔은 맞으면은 그냥 이제 절단하면 돼요. 그럼 사고. 근데 이제 그 외의 부위는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이쪽은 거의 몸은 그냥 죽는다고 보면 돼요. 일단 장기부터 이제 맞겠죠. 일단 죽고. 그 다음에 의외로 다리를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의외인데 그 이제 대동맥이 있습니다. 다리, 허벅지 맞으면 죽습니다. 받아출로 죽어요. 쇼크로. 머리를 맞는 게 지금 빠르고 쉽게. 머리는 사실 맞고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 운이 진짜 좋아요.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총알이 진짜 빨라. 아니 자기가 난 소름 돋았어. 그 이제 총알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빠르죠. 알아? 소리가 전달되는 소리 전달 속도보다 총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km 밖에서 총을 쏘면 맞고 총소리가 들리죠. 무슨 말인데? 너 영화 같은 거 안 봤어? 갑자기 가다가 픽 쓰러지고 탕 이렇게 소리 나는 영화 안 봤어? 탄이 이제 초속 800m 정도거든요. 1초에 800m를 가요. 탄이 1km 바깥쪽에서 쏘면 도달하는 데까지 1초 정도가 좀 걸린다는 거지. 근데 소리가 그거보다 더 소리의 속도가 더 작은 걸로 알고 있어. 저기 많이 나가. 나가긴 나간다고 했잖아. 더 위에 쏘면 되지. 왜? 중력 때문에 더 이렇게 내려가니까 예를 들어서 1km에 이제 얘가 있다. 난 얘 맞추고 싶다. 그럼 여기를 조준하면 되지. 그럼 휙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툭 맞겠지. 누가 1km 밖에 있는 사람. 아, 그리고 이제 왠지 모르게 옆에 있던 조교가 갑자기 친절해지고 그런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조교들 싸가지 없거든요. 뭐야? 조교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분기도 잡아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나 이제 나랑 한 2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 그 당시에 애들도 어려. 근데 막 약간 가오 부리는 애들도 있고 좀 짜증났어. 근데 이제 뭐 할 때만큼은 사격이랑 수류탄 이제 훈련할 때만큼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군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일단은 있고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항상 똑같지.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매뉴얼이 생기고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사고를 이제 재발 방지하는 거죠. 예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이야? 4, 5년 정도 잘 모르겠어. 언제 정도 됐지? 옛날이야. 군부대에서 있었던 사건 아니고 예비군. 전역하고 나서 훈련 예비군 훈련 갔는데 예비군 사격 훈련 가는데 사격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한명 일어났어. 그 뒤로 이제 사격 시스템이 다 바뀌었어. 예전 같은 경우는 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치하고 칠탄 받아서 쐈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가 가능하죠? 중간에. 그치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총구를 돌리면 안 돼. 이게 앞에 이제 막이 있고 이런 막이 있어. 이렇게 생긴 막이 있고 여기 딱 구멍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로 들어가서 살짝 꼬우거든요. 꼬우로 들어가서 서서 이제 쏘는 건데 여기다 총구를 내밀고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맘만 먹으면은 총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총구 돌리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가 않았지. 맞아, 충분히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예전에는 되게 허술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잠금 장치로 바뀌었어. 그리고 내 총, 나 훈련 갔었을 때는 내가 지급받은 총으로 이제 사격하지 않고 여기 거치된 총으로 이제 사격을 하는 거야. 사격장 고정돼 있어요. 목소리, 잠금 장치. 못 돌리는 거지. 총으로. 그런 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DP 이번 주말에 봤어. 그래서 한번 얘기한 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빨리 하고 이제 쉴게.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어? 조금 넣어주시면 그거 왜 자? 추우면 어떡해요. 지금 근데 충분히 약간 좀 24도인데? 별로 안 추운 거 아니야? 와자고 풀고 좀 쉽시다. 얘기 좀 길어지면 풀고 빨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해볼게. 차수 안 나와 있다는데. 모든 실수 X 밑줄 쳐야 되겠죠? 모든 실수 X 밑줄. 한 등씩. 차수 안 나와 있습니다. 한 등씩만 쓰시고. 그 FX의 최고차는 최고차 항을 자 개수는 A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N차로 놓자. 자, 이렇게 놓자.
됐죠? 최고차 항만으로 일단 최고차 결정해서 가겠습니다. 몇 차 나올지 이제 n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fx의 최고차항이 ax n제곱이라고 나왔으면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것의 최고차는 이거 미분법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예, 차수 내려오시고 차수가 하나가 풀어내죠. 그렇죠? 괜찮아? 그리고 나서 저 항등식을 적용하시면 돼요. 왼쪽에 최고차항과 오른쪽에 최고차항이 같아야 되니까 왼쪽 봐봐. fx랑 f'x 곱하는 거거든요. 최고차는 얘 곱하기 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따라서 fx랑 f'x를 곱하는 것의 최고차 항은 얘네 두 개를 곱하는 것이니까요. na의 제곱에 두 개 곱하면 지수가 없이 2n-1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맞아요?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 4의 x랑 같아야 된다. 오른쪽에 최고차랑 같아야 된다. 첫 번째, 얘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계수. 그 다음에 2n-1 값은 자 여기 1차니까 얘가 1이 된다. 따라서 자 n 값은 일단 1차야. 맞죠? 그러니까 fx가 1차식이라는 얘기죠. 일단 fx가 1차가 나오고요. n이 1이니까 얘가 a제곱이지. 따라서 a 값은 풀마 2가 가능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조건이 부족해서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뒤쪽에 조금 더 읽어보고 결정할게요. F1, F2 값 찾기. 그 추가 조건이 없어. 그 두 가지 좀 다 따져야 되는 거고, 추가 조건 없으니까요. 둘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1번. 자, A 값이 만약에 2라고 치면요. fx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x의 상수항이 얼마지? 안 나와 있죠. 상수가 구해야 되겠네, 일단. 자, 이렇게 가볼게. 일단 이렇게 가보자. 내가 A 값은 찾았어. 그리고 차수 났으니까 fx를 일단 이제 이렇게 나오죠. fx를, 자, 풀마 2x. A 값 나왔죠? 풀마 2x. 최고차 항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얘 1차예요. 플러스 b라고 놓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f 프라임의 x 값은 자 부동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플러스 2x일 때는 얘가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x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죠? 부호가 순서 맞춰서 나온다 이런 뜻이야. 부동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식 처리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1번 a가 2였을 때는요. a가 2였을 때는 위에 둘 다 2죠. 2x 플러스 b가 되고 밑에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왼쪽의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얘는 어차피 상수예요. 상수니까 2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fx 집어넣으시면 2x 플러스 b가 됩니다. 얘가 4x 플러스 6이 된다. 그럼 6 갖다 처리하시는 거는 당연히 뒤쪽에 얘지. 그래서 얘가 2b가 되는 거죠. 따라서 b 값은 일단 3이다. 첫 번째 경우는 b 값 3 나옵니다. 두 번째 a 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는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돼서 이때는 뒤쪽에 상수한 부분이 마이너스 2b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b가 지금 6이 된다를 처리하시면 b 값은 이때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이제 fx가 두 가지가 가능해요. 따라서 fx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앞에가 2였을 때는 2x였을 때 1번에서 나왔던 건 b가 3 나오기 때문에 2x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fx는 마이너스였을 때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러나 f1 값하고 f2 값을 갖다 조사하셔야 되니까 자, 이 경우는요. 첫 번째 f1 곱하기 f2 값이 얼마가 나오냐.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요. 2 갖다 집어넣으면 7 나와요.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35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 얘의 경우는 1 갖다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5 나오고요. 2 갖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7 나오니까 결과는 똑같겠지. 정답은 어느 경우나 35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한번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가 여기 뒤에 접선 방정 숙제 오답하고 테스트 봐요? 그거 일단 좀 천천히 좀 생각 좀 하자. 뭐 해야 되는지 오래 쉬다 오고 보니까 뭐 해야 될지 좀 다 까먹었거든. 잠깐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